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양측 사망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인명피해가 급증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점령지에 박격포 공격을 가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하고 탄약 등 군 장비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렸고 직항편을 운영 중인 대한항공은 오늘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일어난 아프간 최악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사망자가 2,4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을 놓고도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2개를 따내며 애초 목표했던 종합 3위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추석 때는 과일값이 고공행진하더니 나들이철을 맞아 신선 채소값이 뛰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내수 경기 지표인 소비는 2달째 감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강원 춘천에선 흉기를 들고 번화가를 떠돌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 사망자만 1,100명이 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진 가운데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공격에 가담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내셔널은행에 이스라엘군의 미사일이 내리꽂힙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빌딩을 휘감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어서도 가자 지구의 헤즈볼라 관련 시설 420곳 등에는 밤샘 보복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אנחנו נגבה מחיר כבד מאוד מהחמאס, הוא ישלם על מה שהוא עשה, ואת הפעולה הזאת יזכרו בעזה ל-50 השנים הבאות ויצטערו על זה שהם החלו בז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으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침투했던 남부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통제권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로트의 키부츠 등 최소 8곳에서는 여전히 교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남부 지역엔 박격포 공격과 함께 하마스 무장대원 200~300명이 침투했습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9.11 테러에 비견되는 최악의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사상자 이외에도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혀 가자 지구에 끌려간 사람도 100명이 넘습니다. מה אני יכול לומר? כל ימי חיי, מאז שהיא נולדה, השתדלתי לגונן ולחבק אותה ולתמוך ולאהוב אותה. 하마스 대변인은 대원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남부에 추가로 대원들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등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Israel has come to us and asked for some specific additional assistance. I'm sure you'll hear more about that probably later today. And we're responding to that, and we have the ability to do that. 하지만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점령지 셰바팜스에 포격을 가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개입함에 따라 시리아와 예멘, 이라크 무장 세력까지 가담해 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긴장 고조 사태에 대해 긴급 대응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 8일 오후 3시 비공식 협의를 소집해 중동 지역 현안 및 기타 이슈를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비공식 협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관련 현안을 놓고 비공개로 여는 회의로 이번 회의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후 상황에 관해 안보리 회원국 간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됐습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내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이달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비공식 협의에 참석했습니다. 하마스가 아닌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점령지를 포격하면서 이번 사태가 주변국까지 확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등 중재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가 접경한 골란 고원의 셰바팜스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곳으로 오랫동안 레바논과 영토 분쟁을 벌여온 곳입니다. 레바논 남부에 근거하는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저항군에 연대하는 차원에서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포탄이 날아온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해 보복 공격을 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개입을 계기로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주변국 무장 세력까지 분쟁에 가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폭력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당사국과 주변 모든 국가에 확전 중단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협상을 통해서만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면서 인질 사태를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국민 8명이 다치고 11명이 인질로 끌려간 태국 등 개별 국가들도 속속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ได้แสดงท่าทีในเรื่องนี้ไปแล้วรัฐบาลขอเรียกร้องให้ทุกฝ่ายที่เกี่ยวข้องยุติความรุนแรงทั้งปล่อยตัวพลเรือนผู้บริสุทธิ์ในทันที 팔레스타인 당국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아랍연맹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아랍연맹 수장이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라 대화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3종 기도에서 모든 전쟁은 패배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걱정과 고통 속에 지켜보고 있다며 희생자와 가족에게 연대의 뜻을 표하고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우리 교민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렸고 직항편을 운영 중인 대한항공은 오늘 인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현지 우리 교민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70여 명과 관광객 36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아직 접수된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제3국으로 출국하길 권유하고 신교입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상황에 따른 이런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서 이에 따른 철수 방안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여행경보 2단계 수준의 여행 자제를 권고해온 이스라엘 내 지역에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긴장 고조에 따라 이미 지난 8월부터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가자 지역으로 이제 보복 공격으로 지금 국민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현재 제가 이제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제는 로켓이 좀 날라와서 오전 한 8시부터 10번 정도 사이렌이 좀 울렸던 상황이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어제 오후 본부 공관 합동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오늘 출발 예정이던 인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무력 충돌의 여파 때문으로 대한항공은 모레 이후 계획된 항공편의 운항 여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현지 체류객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행 항공편은 오늘 현지 공항의 안전을 확인한 뒤 출발만 15시간 늦춰 운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과 텔아비브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3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고 국적 항공사 가운데는 대한항공만 이 노선을 운영합니다. YTN 한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재난당국 대변인은 지진 사망자 수가 2,44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상자 수는 2,000명 이상이라고 수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진으로 9,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휴일에도 막바지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보인 사전투표율을 두고도 서로 상대방을 심판하려는 표심이 드러난 거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요일에도 이틀 연속 서울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총출동해 교회와 시장, 길거리, 골목 상권을 훑으며 김태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로 나타난 사전투표율을 두고는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 열망이 나타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구정을 맡았던 민주당을 겨냥하는 동시에 김 후보가 힘있는 여당 구청장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구청장이 강서 개발을 얼마나 손 놓고 있었는지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민주당의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지원 유세 일정 없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연휴 마지막 날을 앞두고 채비를 다졌습니다.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이번 선거가 단순히 구청장 선거를 넘어 정권 심판론으로까지 이어진 탓에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거라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다가오는 11일 본투표에서도 투표율이 높을지 또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신경전도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건 국민에 대한 횡포라는 국민의힘의 비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가 경쟁 후보와 정당에 막말 공세만 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뻔뻔한 후보자와 정당에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 후보를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가늠자로 여겨지면서 여야 모두 당력을 쏟아붓는 분위기입니다.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주도권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 내 역학구도, 나아가 총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시선은 서울 강서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단행한 3개 부처 개각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 논란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이번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맞물려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3개 부처 장관을 동시에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임명을 제가해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뿐인데 상황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공방이 오간 끝에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아니 김행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집단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재개하려 했지만 역시나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시점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습니다. 20일은 이미 지났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 때처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끝난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 절차가 일단 마무리되는 걸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처럼 경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재송부 요청 등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의 인사가 망사이고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새로운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포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다음 달 열리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김 후보자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만큼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수사의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작업이 한 달 넘도록 이어지는 탓인데요.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은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 파일이 짜깁기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대선 6개월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몰래 녹음한 대화에서 김만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대화 직후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대화가 편집, 왜곡돼 보도됐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신 전 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기자들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숨가삐 진행되던 수사는 암초를 만나 멈춰선 상황이 됐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신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 포렌식 작업이 한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 전 위원장의 외장하드에 들어있는 자료는 거의 10년치에 달할 정도로 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덩달아 언론사들과 기자들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포렌식 작업도 미뤄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이 길어지자 신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을 상대로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준항고까지 법원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지적에 검찰은 포렌식에 당사자 참관이 꼭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고 분석할 양도 많다면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병행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추석 때는 과일값이 고공행진하더니 나들이철을 맞아 신선 채소값이 뛰고 있습니다. 연휴에 나들이 나선 분들 많은데요. 고유가까지 겹쳐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연휴를 맞아 캠핑 회식을 위해 장보기에 나섭니다. 마트의 파격 행사에 100g에 2,000원까지 내려간 삼겹살과 지난해보다 싼 한우를 담습니다. 하지만 쌈채소 앞에서는 손이 오그라듭니다. 채소는 좀 말 그대로 채소화를 좀 하고 이제 다른 음식들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음식들 그런 거 좀 위주의 재료를 사서 음식을 해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부들은 한 폭이 6,000원이 넘는 배추를 보고 다가올 김장이 걱정됩니다. 자꾸 오르고 자꾸 오르는데 어떻게 사? 나도 오늘 한 바퀴 삐 돌았어. 돌고 그냥 가려고. 과일값에 이어 나들이철을 맞아 신선 채소값이 뛰고 있습니다. 청상추 값은 1년 전보다 51% 뛰었고 깻잎은 15% 올라 소매 가격이 100g 기준 3,165원에 이르렀습니다. 돼지고기 가격보다도 비쌉니다. 지난 7일 기준 삼겹살은 100g에 2,725원으로 깻잎보다 쌌습니다. 각종 가공식품과 외식비 상승, 여기에 고유가까지 겹쳐 나들이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가방 옆을 보시면은 물통이나 커피통 같은 거 다 갖고 다니면서 지금 나와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내수 경기 지표인 소비는 2달째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할인 행사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거운 가계빚과 고금리 속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얇기만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강원 춘천에선 흉기를 들고 번화가를 떠돌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일렁거립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 남구의 2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하고 소방과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엔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의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내부와 집기를 태우며 소방서 추산 7,4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강원 춘천시의 번화가에선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흉기를 들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북 포항 바닷가에선 이틀 전 실종된 40대 펜션 투숙객을 찾기 위한 해경과 소방 등의 합동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실종 남성은 갯바위에 통발을 던지러 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갯벌에서 실종된 70대 노부부 사건을 조사하는 해경이 40대 아들을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당시 CCTV에 구속된 아들이 부모와 함께 바다로 들어갔다가 홀로 나오는 장면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로변 건널목을 건널 때 보행 신호등 시간 좀 짧다고 느끼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보행 신호등 시간은 성인의 평균 걸음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걸음이 느린 노인들은 이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져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 어르신 한 명이 아직 길을 다 못 건넌 사이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8차선 대로를 가로지르는 이 건널목의 보행 신호는 40초 남짓. 걸음이 느린 노인들에게는 짧다 못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젊은 사람하고 조금 틀리니까 그 중간에 가다 끊치면은 젊은 사람 뛰는데 노인네들 못 뛰니까. 젊은 사람에게도 마냥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8차선 도로는 아무런 짐이 없는 건장한 성인 여성이 길을 건널 때에도 시간이 다소 촉박한 게 현실인데요. 제가 한번 직접 건너보겠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약간 느린 걸음걸이로 이 도로를 건넜는데 남은 시간은 불과 5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 시간은 기본적으로 진입 시간 7초에 1m에 1초씩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한국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가 초당 1m인 만큼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평균 속도가 30%가량 느린 지팡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까지 보장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급하니까 서둔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잦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인 보행자 사고 4건 중에 1건은 건널목에서 일어났습니다.
갓길 사고의 4배,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노인네들 자체는 늙는 게 좋지. 느리는 게 좋지, 노인네들은. 나는 일하다가 이 다리를 넘어져 다쳤어요. 내년이면 65살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노인 친화적인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호가 바뀌더라도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차들이 안전을 고려해서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보행자 친화적인 그런 어떤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어르신이 많이 몰리는 공간을 중심으로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로 인해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병원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북새통입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 청주시청원구 한 이비인후과 의원입니다. 곳곳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도 많습니다. 제가 비염이랑 감기가 있어가지고 아파서 왔는데 예약하고 나서 한 9시 40분쯤 예약했고 제가 오늘 조금 늦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늦어서 20분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환절기 독감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전인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7.3명으로 절기 독감 유행 기준 6.5명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면역력이 낮고 학교 등 집단 생활을 하는 7세에서 18세 연령에서 크게 늘고 있는데 한 달 전 1000명당 10명 수준이던 7세에서 18세 독감 환자는 40명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달 사이에 충북도 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791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학교 방학 기간인 7에서 8월 100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7배가량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시기가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알러지 비염이랑 겹치는 이유가 되게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어땠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올해가 뭔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기분이 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일교차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독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세가 비슷한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19도 재유행 조짐이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지난달부터 금어기가 풀리면서 제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비상입니다. 해경이 처음으로 위성을 활용한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해경 경비함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조업이 한창인 어선을 향해 다가갑니다.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입니다. 정산명령 실시. 현재 갑판상 선원 4명 작업 중에 있음. 조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우리나라 해상에서 조업하던 50톤급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조업 횟수를 실제보다 줄여서 일지에 기재하고 제주 해상에서 삼치 등 물고기 80kg가량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납포하고 현장 조사 이후 담보금 3천만 원을 받고 석방 조치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불법 조업을 하다 제주 해경에 적발된 중국 어선은 모두 47척. 올 들어서도 벌써 12척이 납포되고 무허가 어선 70여 척에 퇴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제주 바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달 중순부터 중국 저인망어선의 조업이 재개돼 싹쓸이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가위성을 활용해 중국 어선의 이동 경로와 분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비함정에 탑재된 무인 헬기를 이용해 조업 동향을 파악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에 대형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항공기와 드론을 이용하여 강력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조업 재개 초기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해상 경계와 단속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연휴를 맞은 도심에서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행차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행렬에 동참한 가을 나들이 객들도 많았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창덕궁 도남문 앞에서 장엄한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형형색색 관복을 입은 수행원 옆으로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휴일 도심,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찾는 정조의 어가행렬을 재현한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선선한 초가을 날씨 속 얇은 외투를 걸친 나들이객들이 행차에 함께합니다. 서울 창덕궁에서 경기 화성시 육륜까지 이어졌던 정조의 능행차를 240명가량의 시민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나들이 왔다가 지하철역 올라오면서 소리가 들려갖고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이제 책에서만 같이 보게 되는 이제 조선시대 행렬을 애들이랑 같이 보게 돼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도세자를 생각하며 정조가 축조한 수원 화성 근처에서는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주제로 글을 쓰며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한 통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떠난 역사기행은 소중한 추억 한 장이 됐습니다. 왕행렬 같은 거 보고 싶고 이제 막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이렇게 같이 오고 싶어요. 높은 하늘의 초가을 문턱에서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은 577돌 한글날이죠. 요즘 마카오에선 한류 인기 속에 한국어 배우기 붐이 일면서 한국어 학원이 늘고 수강생도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현지 실정에 맞는 교재와 전문 강사,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카오 현지에서 최준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길이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비행기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강사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받아 적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무엇보다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이 뜨겁다 보니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이들도 자연스레 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아이돌분이 마카오에 오고 콘서트를 할 때 통역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K-팝 댄스 가르치고 있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류 인기가 더욱 커지면서 두 곳에 불과했던 한국어 학원은 7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학원도 수강생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의욕도 점점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배우기 열기가 높은 만큼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수강생과 강사들은 광동어로 된 교재 부족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습니다. 마카오에선 중국 표준어와 문자와 발음, 단어가 다른 광동어를 쓰기 때문에 맞춤형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普通话 교재는 많은데 광동어 교재 거의 없어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현지 대학에 한국어과가 없어 자격을 갖춘 강사, 교사를 양성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설학원과 일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정. 홍콩 중무대학교에서 한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마카오에서는 이렇게 한국어 전문 학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한국에 다시 가서 어학 연수를 좀 했습니다. 차세대 동포들의 모국 이해와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한인 사회의 지적입니다. 저희 교민들과 마카오인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재와 교사도 부족한 때문에 한국의 정부에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카오를 함께 담당하는 주 홍콩 한국문화원은 YTN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마카오에서도 홍콩 세종학당에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서 현지에서 세종학당 건립이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카오의 한류, 한국어 열풍이 한국 전문가 양성 등 더 큰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선 동포사회, 학계, 정부의 관심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카오에서 YTN 월 최준혁입니다. 한글날 연휴가 있어서 여행지에서 여유 있게 주말을 즐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어제 일요일 기경 정체가 많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돌아오신다면 정체는 오전 9시에서 10시쯤 시작돼 오후 4시에서 저녁 6시 무렵 절정에 달할 전망이니까요. 오늘 돌아오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 참고하셔서 움직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지도상에 이렇게 초록색 수월 구간이 많은데요. 그래도 고속도로 교정속도 잘 지키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40번 평택 제천고속도로인데요. 제천 방향으로 금왕 휴게소 부근 갓길 쪽에 고장난 화물차 서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오시는 분들 특히나 주의 운전이 필요하고요. 또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전방 주시 잘해 주셔야 될 텐데요.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차량 점검도 힘써 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크다 보니 곳곳으로 가을 안개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현재 강원 인제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 구간 살펴지는데요. 특히나 터널 입출구부 지나실 때는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등 활용하면서 감속주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가 없다 보니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가는데 과속에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후 늦게부터 중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비는 오후 늦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시작을 해서 오늘 밤 그 밖에 중부에 확대합니다. 따라서 낮에는 비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에 5에서 20,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5.5도, 안동은 10.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3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